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 말씀은 자성의 정을 세우자입니다. 종자 인사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그 교무들 바꿔서 설교하니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다른 방송 그래서 좋았다고 하면 내년 봄에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불교도 그렇고 우리 원불교도 그렇고 원이 있다면 견성 성불, 성불 재중, 재생 의생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큰 원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하고 법훈편 1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원이라고 하는 성불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읽기는 늘 읽습니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참 일상수행의 요법이 중요하죠. 다른 교리는 몰라도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무본편 27장에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경계 항시 자성의 개정회를 찾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경계에 항상 이거를 대조하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암행의사가 있었거든요. 암행의사한테 그 임금님이 주는 것이 있어요.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주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봉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편지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남대문 밖에 가면서 펴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 미리서부터 펴보면 소문나요. 그러니까 남대문 밖을 나가면서 이제 현장에 가면서 네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라 라고 편지를 썼고, 그리고 임금이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마패를 줍니다. 그래서 말 그려진 그림을 줘요. 이렇게 생긴 마패. 그 말이 많이 그려져야 좋다. 그래서 지방마다 역이 있는데 역에 말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패를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말을 내주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척입니다. 유척은 노세, 유, 자척 그러거든요. 노세로 된 자다 그런 말이죠. 눈금이 새겨진 자. 그러면 왜 유척을 주느냐 그러면 지방마다 되를 만들고 저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다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남한테 받을 때는 큰 되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대, 두 대 재고, 내가 남들 때는 조그만 대 갖고 한 대, 두 대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관청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네. 그 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려웠을 때에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벼나 보리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가을 되면 그것을 도로 받거든요. 근데 줄 때는 작은 데에다가 이렇게 주고 받을 때는 큰 데다 받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서 받으니까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어찌요? 저기가 원님이 땡겨 먹는 것이 많겠지요. 그래서
암행의사에게 유책을 주어서 각 지방에서 쓰는 괴가 표준에 맞는 데인지 아닌지를 다 조사해라. 그래서 이 노쇠에 그려진 그 눈금이 표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표준을 갖다 딱 대봐가지고 크게 만들었으면 탐관오리로 찍을 수 있죠. 그래서 표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기는 시계는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시계를 어떻게 해야 딱 맞추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내 거 시계는 1시인데 다른 사람 시계는 2시요. 그러면이 1시에 만나자 그러면 저는 가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어쩌 1시간이나 남았네요. 안 온단 말이죠. 그러겠죠? 만약에 시계가 이러면 어쩌겠어요? 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표준 시계는 어디서 맞춥니까? 표준 시계도 어디서 맞춰야 될 거 아니요? 어느 기관에서 맞출까? 옛날에는 일본 시계 갖다 맞췄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표준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딱 잡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무게는 이저울로 달아서 이렇게 되어야 표준이고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 표준연구원에 누가 근무한 줄 압니까? 동훈이 근무하는 주타원님 아들이 거기 근무해요. 그래서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경계가 수없는 경계를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요. 그때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유척처럼 딱 대보고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계를 당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취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보고 맞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대조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 일조가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니까 일조에다 놨겠죠. 일조가 뭐냐면 시임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외우기는 외우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그 뭐를 모르냐 그러면 심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집에 호롱불을 켰거든요. 호롱불을 켜는데 이렇게 심지가 가운데 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뽑아놓으면 불이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높이 뽑아놓으면요 철렁철렁 이렇게 해요. 보셨어요? 아 이것이 심지인데 요란하는 것은 철렁철렁 하는 것이 요란 심지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심지가 뭡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밭이다 그러더라고. 한문으로 하면 마음 심자 땅짓자 그러거든요. 마음의 땅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땅에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지자가 땅지도 되지만 바탕지 그럽니다. 바탕. 그러면 심지하면 마음 바탕이다. 봄바탕이다. 그런 말이죠. 마음의 봄바탕 그거를 우리는 성품이다. 마음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성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품 성자가 이 신방변의 날생 마음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심지는 마음 바탕이고 다른 말로는 성품이다. 그래서 성품도
잘 모르겠으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냐 그런 말이죠. 우리의 영혼에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에는 본래 마음 바탕에는 요란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요란함이 뭐죠? 이게 불이 출렁거리는 것이 요란함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요란함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요란한 때는 어떤 때가 마음이 요란하다 그래요? 경계를 따라서는 원인이고 마음이 어떤 때 요란하다고 그러냐고. 화가 나면 어찌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되지. 그치? 화가 날 때, 또 불안할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또 갈등이 생길 때. 맞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할 때 이때를 우리는 요란하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요란하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화나게 해줄게. 요란한 상태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함시요? 편안해야 행복하지. 마음이 막 요동치고 안정이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못 살아. 그치요? 그런데 이 요란함이 무엇 때문에 요란함이 생기냐? 우리 마음 바탕에는 본바탕에는 요란함이 없었는데 생각이 일어나면서 요란해진 거예요. 그치요? 생각이 없을 때는 요란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지금 요란하다 그러지. 그런데 이 요란함이 어디서 생겨나냐 하는 겁니다. 요란함이. 그것이 대종사님께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서 생각이 일어났는데 생각을 내기 이전에는 요란함이 없었어요. 요란함이 없었어요. 그게 잘 때 생각해봐. 잘 때 막 괴롭다 그러고 자요? 즐겁다 그러고 자요? 생각 없이 자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다 안 좋다 뭐 불안하다 화가 난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제 눈을 떠갖고 무엇이 보이면 생각이 일어나고 또 들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누가 전화해갖고 누가 그러는데 너가 이해를 딱 하더만 이렇게 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오이씨 그 사람이 왜 내 욕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든 거 생각을 일으킨 것이 뭐냐 그러면 경계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닭죽 먹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닭죽을 먹고 그 이제 뼈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비닐에다 담아서 뒤에 이렇게 가는 길에다 놔놨어. 그러니까는 그걸 가다가 비닐봉지가 있으니까 뭔 봉지인가 하고 치우려고 볼 것 아니야? 근데 그 속에 버러지가 생겼어. 여름이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놨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 그것이 경계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경계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경계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면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경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많으면 이야기해봐요. 경계가 많으면 뭔 경계가 있어?
한 가지라도 얘기해봐. 많으니까. 예, 아니 우리가 자기한테 당하는 경계는 수없는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나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경계, 귀로 들리는 경계,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경계, 입으로 맛보는 경계, 그리고 우리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경계, 그걸 뭐라 그래요? 색, 성, 향, 미, 촉. 그러죠? 그리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계, 그거를 법경 그래. 그래서 이거를 육경 그러고, 경계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냐, 그거를 육근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육경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경계가 좋은 경계도 있고 나쁜 경계도 있겠지요. 자기가 싫어하는 경계도 있고 좋아하는 경계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경계를 순경이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거북하고 참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역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합해갖고 순역 경계 그러지. 순역 경계. 그러니까는 어려운 정도를 놓고 구별하는 것은 순경과 역경. 예? 우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은 육경이. 또 있습니다. 또 뭐냐 그러면 경계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외경이지요. 그럼 외경이 있으면 또 하나가 뭔 경계가 있어요? 내경. 그럼 내경이 뭐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일어나? 내경 말 그대로 하면 안에 있는 경계예요. 그치요? 안에 있는 경계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어저께 봤던 것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생각을 일으키면 내경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안에 있는 경계예요. 경계는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성이 이거를 스스로자 성품성 그러거든요. 그럼 자성은 뭡니까? 자기의 성품 이런 말도 되고, 자성은 자기의 성품 이런 말도 되고, 스스로 자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성품이다. 본래 있던 거다 그런 말이죠. 성품이 본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요. 그래서 성품은 잘 몰라서 저는 맨날 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성은 영혼이고 성품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본성. 맞아, 본성.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품이에요. 원래 성품. 또 이게 자성, 성품, 영혼, 이거를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원이요, 일원.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그랬잖아요. 성품. 누구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 중생의 성품, 모든 사람의 성품이 일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품은 다른 말로 일원이다. 또 다른 말은 무엇이 있을까? 본성을 했고 법신불. 봐요. 3단 논법이요. 성품이 일원이지요. 그리고 일원이 법신불이지요. 그러면 성품이 법신불이지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 그 3단 논법입니다. 맞죠? 저기 일원은 법신불이니 하는 말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리도에 있어요. 교리도.
그리고 이론이 성품이다 하는 말은 이론상 진리에도 있고 이론상 서원문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심지다 그런 말. 심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말을 한 가지만 써먹지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맞지요? 아이고 복잡하게 한 가지만 하지 뭐라고 뭐 자성이라고 그랬다가 성품이라고 했다가 본성이라고 했다가 이론이라고 했다가 심지라고 했다가 법신물이라고 했다가 아이고 그렇게 보달라고 야기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 그러더니 당신은 말이죠. 당신 딸 어머니지. 당신 남편 부인이지. 예? 당신 시어머니 며느리지. 그리고 조카의 이모지. 왜 그런데야? 한 가지만 하지. 맞지요? 그러니까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성의 정을 세우라고 했는데 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정자가요. 정할 정자요. 정한다 그러는 것은 결정한다 그런 것도 되고 딱 이렇게 고정시킨다 그럴 때 정자도 되고 거기에 이렇게 안정이 돼가고 딱 머무른다 그런 뜻도 돼요. 그러면 자성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란함을 없애려면 자성의 정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자성이 뭔 줄 알고 자성의 정이 뭔 줄 알아야 거기가 세우든지 넘어뜨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성의 정이 뭐냐 그러면 자성에다가 딱 정해라 그 말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성에다 딱 정착을 해라. 자성에다가 집을 지어라. 자기 집. 저기가요. 집이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요? 저기 나무집에 가면 불편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불편한데 자기 있으면 집에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다 울타리를 쳐놓고 문도 잠그고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 딱 잠그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안한데 정착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다가 일이 있으면 어째요? 외출을 해야 돼. 맨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이 있을 때는 외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지요. 퇴근을 해요.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일 있으면 나갔다 일 마치고는 들어와. 그런데 일이 덜 끝났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이 덜 끝나서 지금 나가서 하던 일이 덜 끝났어. 그런데 해는 넘어가고 집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일을 벌려놓고 집에 들어오면 일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집에 와서 있을지라도 마음은 집에 온통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할까? 지금 마음이 여기 집에 못 오고 저기 일에 붙어 있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저거 붙었다니까 지금 저기 그래가지고 못 떨어져 나와. 그걸 뭐라 그래요? 주착심 그래요. 주착심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집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삼삼해가지고 거기에서 못 떨어져 나오고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주착심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못 오고 회사에서 자면서 이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외박이요. 집에 못 오면 외박이에요. 그래도 외박은 집에다 말하고 연락이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연락이 두절돼갖고 며칠간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가출. 근데 우리가 가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가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성에다가 내 집을 다 마련을 한다. 근데 우리는 집 하면은 아파트 몇 평 이것이 집이죠? 그거는 육신의 집이요. 예? 그거는 육신의 집이고 우리 마음의 집은 마음이 원래 태어난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자성이고 자성에다 딱 집을 짓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끝나면 다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자성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성자리를 이것이 진짜 내 거다. 예? 육신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아니요. 팔아버려도 내 것 아니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쩌? 죽으면 거기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전셋집이 알고 보면. 그런데 이놈의 전셋집에 저기가 묶여갖고는 그 집이 좋네 낫네 그래갖고 그 집이 작으면 슬퍼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거는 잠깐 있다가 나를 떠나는 집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란할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내 지금 마음이 요란해졌어. 어떤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요란해졌는데 그 요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밝혀주셨으니까 그것이 뭐냐? 그 하나는 아예 원래 없던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원래 없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생각이 나오기 이전 자성자리. 자성자리에 있으면 이제 자성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요란해요. 근데 이 경계를 당해서 내가 막 요란해. 저기가 그 옛날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교통승객이 숨어 있었어요. 요새는 다 카메라로 찍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근두근이요. 근데 되게 규정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보다 빨리 가거든. 근데 가다가 경찰 차에서 보여. 그러면 내가 빨리 가는 거 봤나 안 봤나 그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안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다 줄이고 이렇게 경찰이 있는 데를 잘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이 경계요. 그럴 때에 내가 핸들을 잘 잡고 천천히 이렇게 가면 경찰이 안 잡겠죠?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휴 하고 편안해지죠? 그러니까는 목적지를 향해서 마음 운전을 잘하면 요란함이 없어져. 그렇지요?
아니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예?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학 시험을 앞에다 놓고 있으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요.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 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자꾸 올라. 그러면 어쩌?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 그러면은 불안해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낙원이다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데를 낙원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란함을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성자리에 들어가서 경계도 없고 생각도 끊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운전을 잘해갖고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요란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성자리로 들어가려면 자성자리를 보고 가야겠죠. 아, 이게 자성자리. 그거를 자성반조다 그래요. 자성자리를 보아야 자성으로 가지.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가려면 목적지를 보고 운전을 해야겠죠. 그건 목적반조예요. 누가 그러더라니까. 저기를 회사에서 퇴근을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딸하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싸우고 있어. 뭐 싸우는가 보다 하고 자기는 들어가갖고 잤어. 나하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자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부인이 당신은 말이지 예?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말릴 줄 알아야지 그거를 그냥 가서 잠만 자냐고 그러더래요. 어찌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집에 그냥 싸우고 있으면 말릴 것이지 그냥 호주가 돼갖고 예? 잠만 자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성자리를 딱 찾아가고 자버리면 자성반조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가정을 편안하게 여기 위해서는 야야 딸 보고 아무리 엄마가 그런다고 네가 그렇게 무시냐? 요렇게 한마디 해야지. 그럼 어쩌?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당신 고마워. 예?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엄마 편 들어줘갖고 참 고마워. 딸한테 위신 세워줘서 참 고마워 그런 거지.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딱 말리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 반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계가 있으면 요란함이 있으면 이거를 자성자리로 가서 편안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거를 잘 해결해 갖고 목적지를 가야 될 건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자성자리로 가는데 말이죠. 자성자리로 가려면 경계를 내려놓아야 돼. 경계를 이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는데 경계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성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응? 저기 금강경에는 사국에가 있습니다. 사국에는 내 귀로 된, 내 귀절로 된 개송이 사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번 있다 그러거든. 금강경 속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5장에 있는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그 말 보면 비롯 무릇범 하는 것은 무릇 상 있는 바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상이죠. 이것이 영원한 상이 아니고 없어질 상이다 이렇게 알면 열애를 본 것이 돼요. 그러니까는 없어질 것 같고 우리가 그거에 매달릴 거 없다 그 말이죠. 무엇이 없어질 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살림살이 다 없어질 거요. 돈 벌고 뭐 하는 거, 집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식구들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육신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 없어질 거에 주착하지 말고 아 그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내려놔 버리라.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방하. 모두 다 내려놓아라. 방자가 놓을 방자고 아래 하자는 아래로 내려놓아라. 응? 모두 내려놓아라. 도방하. 도자를 써보던데. 도 모두 도. 도방가. 또 금강경 사국의 중에 맨 끝에 32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일체유의법이 영웅왕포영하며 여러 영여전하니 응장여시관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모양꼴 가득한 모든 것은 꿈이요 물거품 그림자인 것을 그나마 초로와 번개란에 마땅히 그렇게 보이소서.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꿈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 꿈속에 2층 집 깨고 나면 그만이요. 그치요? 우리가 살 때 뭐 이렇게 아파트 뭐 몇 평 해도 우리 죽으면 꿈 깬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하면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지요? 네. 저기가 그 부설거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분별 시비 도방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라. 시간이 있으면 다 소개하겠는데 하여튼 이 내려놓아야 자성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와지는 모든 경계들은 알고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내 영혼이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끌릴 것이 없지. 이렇게 해야 자성자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성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다 자성에서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지. 그러려면 몰라도 이런 때 있어요. 권사님, 이 현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허브했는데 다른 현장에서 오라 그러면 가봐야죠. 그러면 여기도 안 끝났는데 저기 가. 그럼 출발점이 어디요? 여기 아니요. 그렇죠? 집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가기도 한다니까. 근데 같은 일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다른 일이고 저기 가서 다른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절이 불려가면은 준비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가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야 돼요. 집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자성에서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다른 일을 하려면 이 생각을 싹 지워야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내야 여기에 맞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일어난 생각에서 또 경계에 따라서 생각을 내면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실라나 몰라? 봐봐잉.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 갔어. 그럼 결혼식장에 가면 뭔 입고 가야 돼?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이쁜 옷 입고 가야지. 그런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다고 문상 가자 그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문상 가면은 상가집에 딱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외출해갖고 또 다른 데로 가면은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상가집에 맞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저기가 앞 시간에 칠판에다 막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뒷시간이 되면 이 칠판을 지우고 다시 써야 될까요? 그 위에다 써야 될까요? 지우고 다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냈으면 그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경계에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 그래야 이 경계에 딱 맞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다른 데로 가려면 여기를 딱 정리를 해서 신경이 안 쓰이게 해놓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겠죠? 네. 여기를 벌려놓고 지금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저쪽으로 달려가면 여기가 막 걱정이 돼야. 그래서 지금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왔다가 또 이 경계가 나타나면 또 이렇게 가거라. 이런 말입니다. 저기가 무시선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다 경계도 내려놓고 일자리도 다 내려놔야 돼.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고 집에다 와서 쉬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나오면 쉬고 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운 내서 가겠죠. 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어찌요? 이제 여기에서 편안하게 있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딱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일심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육근이 무사하면 육근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저기 옛날에 했던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선회라 그 말이요. 그리고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정의는 뭐냐 그러면 일심이 나와야 정의라고 그랬어요. 일심이. 그러게 저기 생각하면서 또 여기 생각을 같이 붙여놓으면 칠판 후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리하고 이 일에 일심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언제 잘 안 되냐 그러면 제가 바둑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바둑을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와. 전화가 오면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들고 이 생각도 하고 이 전화도 해. 그러면 건성으로 대답해요.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해요. 그래고 나중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일심이 아니요. 아무튼 대종사님께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무엇을 챙겨?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경계를 행해서 할 때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딱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걸 대조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해요. 나는 일 당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내가 지금 맞게 하나 안 맞게 하나. 그럼 대조해갖고 유척이 그 도량이 큰가 작은가 이렇게 표준재에서 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근데 이것이 마음이 무용한 것이라 내가 이런 걸 자꾸 해야지 하고 하면 마음이 단련이 돼요. 그런데 팽개치고 놔두면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하고 내가 하면서 그 생각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마음 공부가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요약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이 구조지요. 네. 근데 제가 요약을 했더니 하나는 정신체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성이란 말이죠. 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요. 저기 성품과 정신이 자성짜리요. 이게 정신 차려 갖고 해라.
이게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하는지 정신 안 차리고 하는지 그거 대조하고 하나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는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 생활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대조하면 어쩌려나 9가지 말에 제가 요약을 잘 했습니까? 1, 2, 3조는 자선자리 챙기라는 건 게 정신 차려서 하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 생활인가 마치겠습니다. 크게 해야지. 다 같이 박수.